네, 안녕하세요. 2022학년 수시 전형별 분석에서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을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신설된 대학들이 있고, 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고3 재학생들만 가능한 학교도 있고, 재수생까지 가능한 학교가 있고, 또는 재수생에 상관없이 3수, 4수생도 다 가능한 학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검정고시 출신자들 중에서도 학생부 교과 전형을 받아주는 상위 15개 대학교 중에서 한 군데 대학이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잘 보시면, 그리고 또 중요한 또 포인트가 있죠. 문이과 통합으로 인해서 교과 내신 등급을 따기가 문과에 대해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거.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의 커트라인의 차이가 있고요. 올해 예상하기로는 문과 학생들의 커트라인의 합격 등급선이 좀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혹시 3등급인데 어떻게 교과 전형을 갈 수 있어?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잘하면 올해는 합격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줄어서 학생 수의 감소 때문에 등급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합격 커트라인을 2019년도, 2018년도 또는 2020년도만 가지고 분석을 하셔서 합격을 본다면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고요. 2020년, 2021년 뿐만 아니라 올해 또 변화될 것들을 고려하면서 지원을 하시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을 분석을 한번 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교과 성적을 석차 등급으로 정량화하여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정량화한다는 얘기는 숫자적으로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차 등급 다 더하고 이수 단위를 곱해서 더한 다음에 총 이수 단위로 나눠서 나온 평균 석차 등급 이렇게 하는데, 이거에 따라서 또 뭐가 달라지냐면 석차 등급이 표현되어 있는 과목도 있지만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A, B, C 성취도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 과목을 다 반영하는 진로 과목까지 포함해서 다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고, 또는 진로 과목을 빼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만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또는 어떤 대학은 한국사까지 포함해서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어떤 대학에서는 인문계에서는 과학을 빼고 자연계에서는 사회를 빼고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에 대해서는 대학별로 반영하는 과목과 반영 비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평균 등급만 가지고 어느 대학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또 학과마다 또 선호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쟁률과 모든 것 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지원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과 외에 비교과 또는 면접을 또 보기 때문에 비교과 같은 경우에는 출결과 봉사활동을 주로 보는데 출결과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학생부에는 모든 기록 내용, 창체라든지 진로활동 세트, 그 다음에 뭐 담임 선생님 쓰시는 행동 특성 발달상 같은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보는 비교과 전형도 있습니다. 예, 비교과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교과 전형이지만. 그리고 면접을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 없이 교과만 100% 보는 대학도 있죠. 그래서 나한테 유리한 학교가 무엇인지, 어딘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 기준이 또 중요하죠. 수능 최저학 기준이 안 되면 아예 뭐 합격 자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 기준 충족이 중요한데요.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도 있고 수능 최저가 높은 대학교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대학교들에 따라서 나의 수능 점수가 예상 점수와 같이 고려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교과제의 가장 큰 특징은 경쟁률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교과 성적을 잘 받는 애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예,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과 같이 또 견주어 보겠죠. 그 다음에 또 수능 최저학 기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아이들이 또 특히 교과가 성적이 안 좋으니까 1학년 때부터 벌써 나는 교과는 아니야. 그래서 교과에 손 놓고 정시에만 집중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과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다른 전형에 비해서. 대개 학생부 종합전형 경쟁률이 한 20대 1, 10대 1에서 20대 1 정도라면 교과 전형은 5대 1에서 뭐 한 8대 1 정도, 그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복 추가 합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이 원서를 한 군데만 쓰진 않죠. 6개 원서를 쓰다 보니까 6개 원서에 다 쓰겠죠. 교과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중복 합격이 많고, 그래서 중복 합격이 많다는 얘기는 추가 합격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들 생각하시기에 구멍이 생길 수 있겠구나. 네, 교과 전형도 구멍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낮은 등급인데도 불구하고 붙을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일단 수능 최저학 기준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고요. 네, 또한 가지는 뭐냐면 너무 낮으면 근데 또
된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 기준이 된다 하더라도 대학교에서 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시 2월 시켜서 정시로 2월 시키는 그 인원에 뭐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합격선 안에 가까운 내신 등급이어야 된다는 거고, 그건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구멍이 생길 수도 있는 전형 중에 하나가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지만, 교과가 너무 낮으면 교과 전형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 일단은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 교과 100%로 보는 대학교가 성균관대, 한양대, 숲대, 건국대, 숙명여대, 시립대입니다. 이 학교는 면접도 보지 않고요. 원서를 쓰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네, 교과 성적 내가 보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원서 쓰면 알아서 자동으로 학생부 교과가 그쪽 대학교로 가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죠. 교과 100% 전형이고요. 그다음에 교과 비교과가 들어간 학교가 있는데, 고려대학교가 비교과 20% 반영되고요. 서강대학교가 교과 외에 10%, 중앙대가 30%, 경희대 20%, 외대 10%, 중앙대, 동국대 40%인데, 지금 서강대학교,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는 이 반영되는 요 비율이 출결하고 봉사예요. 네, 출결하고 봉사입니다. 그래서 10%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특히 봉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 봉사활동을 거의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봉사 시간에 변별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고1 때 많이 한 학생들이 좀 유리하겠죠. 네, 그래서 유리하긴 하지만 서강대학교 외대는 10%니까 반영률이 그렇게 크지 않다 하더라도 중대나 경희대는 좀 크죠. 그래서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혹시 내가 교과 성적이 좀 부족하면 다른 봉사활동이 다른 애보다 좀 특이가 좀 많다. 그러면 중앙대학교를 좀 노려볼 만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비교과가 출결뿐만 아니라 학생부에 있는 모든 내용을 봅니다. 동국대도 마찬가지예요. 동국대학교도 출결만 보는 게 아니라 학생의 학업 적성도, 학업 역량, 이건 교과를 좀 많이 보겠다는 얘기긴 한데요.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그 다음에 인성을 보고요. 8대2 정도로 봅니다. 20%는 인성 쪽으로, 80%는 전공 적합성과 학업 역량, 예, 이거를 보고요. 동국대학교는 올해 또 이 신설된 교과 전형입니다. 또 최저학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는 눈여겨봐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고려대학교는 비교과 20% 반영되는데 학생부 전반적으로 다 내용 본다. 학생부 종합전형과 비슷하지만 교과를 80% 보는, 네, 그런 교과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고대 같은 경우는 최저학력 기준이 높기 때문에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최저가 만족되면은 교과 성적이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합격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는 면접이 40%, 예, 그 다음에 이대는 20%인데, 여기 지금 이화여대도 그렇고, 요 나머지 대학들, 교과 100%, 교과 비교과 요 보는 요 대학들은 전부 다 일괄 전형입니다. 일괄 전형이라는 얘기는 원서 쓰면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건데, 연세대학교는 단계별 전형이어서 1단계에서 교과 100%로 아이를 선발하고요. 5배수를 선발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60%, 면접 40% 이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을 뽑습니다. 네, 연세대학교는 또 중요한 거는 최저학 기준이 없다라는 거. 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교과가 굉장히 우수한 아이들이 이제 몰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연대 같은 경우에 올해 또 교과전형이 신설되었다라는 거, 예, 그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교과전형 수능 최저학 기준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수능 평균 등급 2등급 이내의 대학들인데, 고려대학교 인문 같은 경우에는 3개합 5등급, 네, 평균 2등급보다 훨씬 안으로 들어오죠. 탐구는 2과목 반영합니다. 고려대 자연 같은 경우에는 3개합 6등급, 평균 2등급이죠. 과탐 2과목을 반영합니다. 여기 지금 상위 15개 대학교에서는 수능 시험에서 수학을 볼 때, 자연 계열은 반드시 미적분하고, 그 다음에 기하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 인문은 확률 통계, 미적, 기하에 상관없이 괜찮지만은 자연 계열은 무조건 미적과 그다음에 기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탐을 반드시 선택하셔야 되죠. 예, 그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거는 추후에 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대 같은 경우에는 2기합 3등급 1.5죠. 네, 그래서 외대도 높은 편인데 두 개 3등급 만드는 거는 하나 1, 하나 2 만들면 되잖아요. 거기다 또 탐구는 한 과목이에요. 탐구 한 과목. 그래서 탐구 1등급 하나 만들고 영어 2등급 만들면 합격 가능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높긴 하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고려대학교 3개 6등급이라든지 3개합 6이라든지 3개합 5등급은 다른 대학교에 있는 전형에서 가장 높은
최저학력 기준이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이 최저를 만족시켜야 되는 아이들이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최저가 만족이 되면 합격 가능성이 80%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 2.5등급, 수능 2.5등급 아이들인데 시립대, 중앙대, 이제 홍대 같은 경우에는 세계합 7등급이고요. 탐구 한 과목인데 인문계열은 사탐, 과탐 상관없이 한 과목 선택하면 되지만 자연계는 반드시 과탐이어야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중앙대 인문 같은 경우에는 세계합 7등급 탐구인데요. 요게 지금 원래는 세계합 6등급이었는데 중앙대학교가 6월 모평이 끝나고 6월 10일쯤에 발표를 바로 했어요.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아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대학교하고 서강대학교가 최저학력 기준을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변경했다고 했잖아요. 급하게 중앙대도 마찬가지로 세계합 6에서 세계합 7로 바꿨고요. 이것이 아마 아이들 학생의 인원수가 절대적으로 줄다 보니 등급받기가 어렵다라는 판단 하에 최저학력 기준을 좀 완화시키는 조치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만족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성균관대 2개합 5등급, 네, 그리고 경희대, 건국대, 숙대가 2개합 5등급, 네, 그리고 홍대 자연계열하고 서강대학교, 네, 3개 3등급, 3개합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가 연세대학교, 한양대, 이화여대, 동국대인데 지금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동국대가 이번에 신설되어 있고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 눈여겨봐야 된다 했는데 여기 또 한 가지는 건국대학교입니다. 건국대학교 2개합 5등급인데 2개합 5등급인데 탐구가 한 과목이에요. 자연계는 과탐 한 과목이고 그러면 뭐 2등급, 3등급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과탐이나 탐구에서 2등급 만들고 영어나 뭐 다른 과목에서 3등급 만들어 준다면 충분히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에도 올해 신설된 학교이기 때문에 건국대와 동국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혹시 이 점수로 내가 합격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아이들이 합격도 할 수 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 네. 2020년 합격선을 제가 한번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학과를 다 쓰진 않았고요. 그냥 등급별로 해가지고 대략적인 등급으로 표시했는데요. 지금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 2020년,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교과정으로 뽑는 상위 15개 대학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라든지 서강대, 성균관대 이런 대학교는 올해 신설됐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연세대학교라든지 서강대, 성균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상위 학과가 당연히 서울대는 지금도 교과정이 없죠. 네, 고려대학교가 제일 최상위 학과로 지금 되어 있는데 한양대학교도 지금 고려대와 맞먹죠. 그 이유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최저학력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데 한양대학교는 최저학력 기준이 없죠.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는 얘기는 교과가 우수한 아이들이 대거 몰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경쟁률도 높고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학교보다는 없는 학교가 경쟁률이 높고 교과 성적이 더 커트라인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의 합격선을 보시면 상위학과 같은 경우는 한 1.2등급 정도 안에 들어와야 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하위권 학과 같은 경우에는 한 1.5 정도, 그 정도 선이면 충분히 합격 가능한데, 한 가지 올해 특이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문이과 통합으로 인해서 문과 학생들의 등급이 안 좋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게 예전에는 문이과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같이 아이들 등급을 평성하다가 고2가 올라가면 문과 따로 이과 따로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 아이들 중에서 1등부터 8등 정도는 이과로 가고 뭐 9등, 10등이 문과로 가거든요. 그러면 전교 9등인 애가 문과로 가면 전교 1등이 돼요. 문과 1등. 네, 그래서 등급이 확 좋아지는 현상이 이제 발생해서 이렇게 1등급 때 이제 문과에서 1등급 이렇게 막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문과가 1등급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뭐냐? 문이과 통합이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도 문이과가 없어요. 문이과 없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그대로 고2 올라가서 수원도 같이 듣고 수투도 같이 듣고 선택 과목에 따라 다른 거지 일반적으로 들어야 될 과목들 국어, 영어 다 똑같이 듣다 보니까 거기서 등급이 상대적으로 문과 애들이 낮습니다. 그래서 2021학년 지금 제가 이제 작년 교과전의 합격선을 지금 분석하고 있는 중인데 분석을 해보니 2020년에 비해서 문과 학생들이 플러스 한 0.2에서 0.5 정도 합격선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위권 학생들이 좀 많이 이제 문과는 줄었다.
대개 이과 학생들의 등급은 그대로 좀 유지되는 편이지만 문과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중하위권은 어떻게 되냐면 조금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2.4등급, 2.2등급이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합격하는 학과들이 있죠. 네, 대학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교과 전형, 비교과가 잘 안 돼 있어. 예, 그랬을 경우에 교과 전형으로 내가 어떻게 써? 하시는데 2.5등급, 올해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이 3등급만 들어와도 교과적으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학과에 따라서는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작년에 외대 몽골어의 2.8등급을 제가 합격을 시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3등이 좀 넘어도 상위 15개 대학교의 교과 전형으로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최저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올해 교과전에 신설된 연대,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이런 학교들 유념하시는데 연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학 기준이 없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교과전이 신설됐고 했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1단계에서 성적으로 뽑기 때문에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에는 상위 1.2 정도 아이들이 아마 합격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건대나 동국대 같은 경우는 올해 구멍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3등급 선이어도 교과적으로 합격 가능성이 있어서 또 유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과전형 지원 자격인데요. 교과 전형의 특성은 고교 추천 전형으로 해서 지역 균형이라든지 또는 뭐 학교장 추천 전형 이런 이름으로 해서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 같은 경우는 고3 재적수의 11%까지 추천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 수의 10%, 숙대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 수의 5%는 이화여대는 여학생 수의 5%입니다. 연세대학교는 고3 재학생 재적수의 5%, 예, 5%고, 요게 어느 날짜 기준이냐? 학교 알림이 기준 4월달 재적 인원수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올해 4월달 재적 인원수 기준으로 해서 5%, 4%입니다. 그래서 몇 명까지 가능한지는 학교별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비율이 아니라 인원을 딱 정한 학교도 있죠. 20명, 10명, 7명 이런 식으로 고교별 5명, 4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 같은 경우는 과별로 정해졌죠. 문과는 2명, 이과는 3명, 예체능 1명 이렇게 추천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고 추천 인원 제한이 없는 학교도 있어요. 건국대학교. 이 건국대학교는 아까 제가 유념해 보여야 된다고 했는데 올해 교과전이 시설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두개합 5등급이라는 비교적 달성하기 쉬운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두 과목만 열심히 공부하면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건국대학의 특징은 또 뭐냐면 검정고시 학생들도 교과 전형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예, 다른 대학교에서는 검정고시 아이들을 받아주지 않지만 건국대학교에서는 검정고시 아이들이 교과 전형을 쓸 수 있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요. 어, 지금 제가 이렇게 재수라고 써 있는 거는 뭐냐면 재수생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고3이라고 써 있는 학교들은 뭐냐면 고3 재학생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성균관대, 서강대, 중앙대, 경희대 이런 학교들은 고3 재학생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재수생들이 들어올 수가 없죠. 고3끼리 리그죠. 예, 그래서 재수생들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건 상당히 유리한 걸 수 있지만은 사실 성적이 우수한 재수생들은 작년에 이미 다 붙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고려대학교, 이렇게 검정색, 숙명여대, 고려대, 한국외대, 동국대,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학교들은 재수도 상관없고, 삼수도 상관없고, 사수도 상관없고, 예, 고3도 상관없고, 예, 아무튼, 고등학교, 정규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면 학교에서 추천한 아이들이면 다 상관이 없다. 물론, 검정고시 아이들은 지원할 수 없겠죠. 교과 지원 전략입니다. 먼저 내신 성적이 월등한 학생이어야겠죠. 그래서 모의고사가 더 좋다면은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 더 좋을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교과 전형보다는 정시를 쓰겠지만은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내가 내신 성적이 조금 더 월등해서 교과로 갈 수 있다면 당연히 교과 전략을 써야 될 겁니다. 교과 전형은 우수하지만 비교과가 좀 약한 학생들, 학생부 종합전을 쓰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런 아이들. 예. 그리고 면접에 좀 난 자신 있다. 이런 학생들.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 기준이 있는 학교를 쓰는 게 아무래도 경쟁률도 그렇고 합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저학력이 된다면 최저학력 기준이 수능 최저학 기준이 없는 학교는 경쟁률 높고요. 그 다음에 교과가 그만큼 더 잘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네.
이제 다음 시간에 학생부 종합전에 대해서 이어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